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오는 시청 콘텐츠 주노플로의 지역 강의. 네, 2010년 IBK 기업은행 인턴 자기소개서 문항분석. 네, 부제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의 3번 문항 당신이 CEO라면 배우려는 자세와 현재 IBK 기업은행도 정답을 못 찾은 과제를 부여하라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강의는 1.25랑 1.5배수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를 이제 전적으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좀 오래, 이틀 남았는데요. 제가, 좀 주말에 제 개인 일정도 좀 있고, 좀 쇼핑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강의를 좀 피드백하기 위해서, 네, 좀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각설하고. 자, 여러분들. 합격되고 안 되고는 뭐다? 종이 한 장 차이다. 자, 여러분들, 주노플로가 말하는 성공 취업이란 결국 이 자소서에서 우선순위가 있다. 자, 여러분들, 우선순위에 맞는 문항의 의도에 맞게끔 써주고, 그리고 또 중요한 문항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선정한 그 우선순위는 3번, 4번, 5번, 2번, 1번 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문항을 받아들였을 때, 일단, 뭐, 다 잘 쓰고 보자. 뭐, 일단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제가 왜 이렇게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글자 수다, 글자 수. 자, 보세요. 여러분들, 글자 수가 많을수록 그 의미는 여러분들의 경험, 자,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 경험의 다른 말은 역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1500바이트, 뭐 750자겠죠?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보통 애는 여기서는 뭐 생각한 이유라고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의 예, 경험을 물어보고 싶은 거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거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한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내재의 의도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각설하고 중요한 것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자, 3번. 본인이 한 기업의 CEO라면 본인의 회사의 인턴을 채용한 기준은 무엇인지 기술하고 5주간의 근무 기간 동안 인턴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이 하는 것이 적합한지 작성하시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책임감과 뭐 성실함, 뭐 주인 인식,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요. 다 지워버려라. 자, 여러분들 회사에서 오래 이제 업무를 보고 이제 정점에 올라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위치에 가기 위해서 뭐 운도 따라줬겠지만 일단 인턴을 채용하는 기준은 뭐 5주간밖에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5주 기간 동안에 뭐 실패를 해서 그걸 극복할 만한 뭐 그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신입 직업, 시급 직업도 똑같겠지만 인턴이라는 거는 그 전환형 이제 인턴이라 그래서 신입 직원으로 이제 전환될 수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뽑으려고 하는 그 대상을 말합니다. 근데 그 5주 기간 동안에 뽑으려고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배우려는 자세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5주간에 뭐 업무를 잘하거나 뭐 책임과 성실함을 보고는 이 사람 판단할 수 없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CEO들은 여러 사람들을 이제 경험해 보면서 아, 얘는 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잘 나가던 친구인데 약간의 좀 이렇게 실패를 맛보게 하니까 이 친구는 그걸 못 버티고 나가더라. 이런 경우도 봤을 거고, 아니면 꾸준히 어, 성장해서 그런 실패를 딛고 이런 걸 극복했던 인재도 봤을 거고. 근데 5주다. 근데 5주간의 근무 기간 동안에 그거를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 안에 동에
CEO가 볼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결국 배우려는 자세다. 자, 붙이세요. 자, 여러분들. 책임감하고 성실함도 오죽안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인턴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책임감하고 성실함이나 뭔가 꾸준함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조직에 잘 적응하는 사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자세, 태도 이런 걸 봐야 되고 그걸 뭘 보냐면 먼저 질문을 하는 거 이런 거다.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먼저 질문을 하는 거고 내가 업무를 빨리 흡수하기 위해서 뭐라도 하나 배우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턴이라고 해서 뭐 가가지고 자리만 앉아서 주는 업무만 받아서 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가서 질문하고 또 내가 그 질문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 받고 또 궁금하면 또 물어보고 또 관련돼서 상급자가 바쁘겠지만 내가 부여받은 일을 빨리 끝낸 다음에 또 그걸 다 확인받고 또 다음 업무를 물어보는 이런 배우려고 하는 자세, 알려고 하는 태도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 중에서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 문제 해결력 이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부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재 정도일 것이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겸손한 인재도 했는데요. 아무리 문제 해결 능력을 잘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더라도 겸손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는 채용하는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뭐 하나를 쓰거나 뭐 두 가지를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를 써라. 왜냐? 뒤에서 자신의 경험으로 근거를 뒷받침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 안에서 하나를 쓰세요. 제가 원래 배우려는 자세만 하려다가 제 강의를 보고 다 제가 이제 하나 딱 콕 집은 것만 다 쓰실 것 같아서 그런 거는 큰 그림 안에서 원하는 뉘앙스의 사례를 찍으면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인재 정도도 뭐 자기 자신의 경험 사례가 없다라고 하면 뭐 이 네 가지 중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 정도 써도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5주간의 근무 기간 동안 인턴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하는지라는 거 봤을 때는 인턴 채용하는 기준이지 뭔가 정규직을 채용하는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정규직을 채용하는 기준에 이게 맞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인턴이다. 그래서 약간은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쓰는 게 중요한데 자, 그래서 인턴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합한지 작성하시오 라고 생각했을 때 정답은 이겁니다. IBK 기업은행도 내부에서도 아직 정답을 못 찾은 과제이다.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항에서 인턴한테 어떤 업무를 줘? 뭐 기본적인 업무? 그리고 뭐 일상적인 업무? 뭐 기본 업무? 그리고 뭐 기본 지식이 베이스가 되는 업무. 자, 5주간의 기간 동안에라도 이 사람이 IBK 기업은행도 못 찾은 정답을 찾을 수는 없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과제를 부여했을 때 그 정답을 근접해가는 사람, 그게 문제 해결력 인재고 그게 CEO나 현재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인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인턴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마인드를 봤을 때 이 문항의 이 답변만 보고도 이 사람에 대해서 감이 온다. 그 감을 여러분들은 일깨워주기 위해서 정답을 못 찾은 과제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얘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정답을 못 찾은 과제를 부여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인재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기준하고 어떤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다 라는 거를 한 두 줄에 끝내고요. 자, 그러면 이게 750자니까 거의 200자 이내로 이게 끝날 거다. 200자나 150자 이내로 끝내라. 컴팩트하고 심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50자를
자신이 그 어떤 정답이 없었던 과제를 극복해냄으로써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경험, 예, 그런 경험을 써주면 되는 거다. 자, 여러분들 되붙이세요. 네. 결국에는 그런 정답이 없는 이제 그 과제를 해결했을 때 배우려는 자세로 그걸 극복해냈다. 아니 문제 해결 인재였다. 뭐 이런 거 써줘도 되는데 결국에는 그 550자는 그 5주간의 근무 기간 동안 내가 정답이 없었던 정답도 없고 어려운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정말 정답이 없다라는 거 하지 말고 그 사례를 어려웠던 문제로 접근해도 되고요. 근데 내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뭔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던 거를 언급해 주면서 뭔가 배우려는 자세로 그걸 해결해 나갔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조합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항이라는 거고 이 3번 문항에서 결국 뭐 인턴이 1차 면접, 2차 면접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임원분들, 경영진들, 높은 사람들의 눈에 띌 것이다. 자, 그런 자소서를 여기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550자가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정답을 못 찾을 만한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쓰는 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후에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4번. 여러분들 이거 딱 봤을 때는 가장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중요하고요.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직장 생활과 가장 피하고 싶은 직장 생활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베스트 뭐 BOB를 적어야 되고요. 가장 이상적인 조직은 뭐다? 변화를 주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일 것이다. 자, 피하고 싶은 조직은 하던 대로만 하는 조직. 즉, 현재 파이썬이나 RPA 같은 업무 자동화 등이 핫 이슈인데 엑셀로 쓰기 업무만 고집하는 조직. 특히 이 문항에서는 자신이 시대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학습해서 변화에 미리 준비하는 대처하는 임재임을 시사하는 것이 키포인트일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도 짧게 적어줄 뿐더러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느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왜 이거 아까 1500바이트라고 했냐? 경험을 적어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자, 여기서도 결국에는 경험을 500자나 550자 이상을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가지게 된 경험을 이걸 써주는 게 핵심인 거다. 자, 이 내재의 의도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그렇게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점을 써주되 예, 일반적으로는 제가 말했던 그 변화를 주도하고 예,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이런 뉘앙스의 조직을 언급해 주는 것이 좋긴 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짧게 적어주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해주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그 경험 때 내가 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이고 그 가장 변화를 주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을 원하는지 결국에는 내 과거의 이런 성과 경험이 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주도했던 이런 경험에서 성과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경험을 써주고 또 그런 사례에서 아니면 비슷한 사례에서 내가 하던 대로만 이렇게 했었을 때 실패를 했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던 대로만 해서 실패를 했다가 이렇게 변화를 주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성공에 이르렀다. 뭐 이런 경험을 550자 써주면 정말 나이스하게 잘 쓴 거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딱 봐도 공존을 쓰셨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공존을 써야 되는 게 맞고요. 본인만 살아남는 생존을 쓰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생존이라고 내가 좀 튀어 보이고 싶어서 생존이라고 했을 텐데 본인만 살아남는 생존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을 조금 좀 멋들어지게 쓰면 되는 거다. 자, 본인만 살아남는 생존이라고 했을 때도 결국 그 따르게 풀었으면 이 조직이라는 곳은 뭔가
개인적이고 뭔가 여러 사람이 화합하는 거는 정말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만 살아남는 생존이라고 했을 때도 결국 내 이거를 뭐 정말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나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이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만 생존을 쓰시려고 한다면 다 뭘 써야 된다? 본인의 전문성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세상이 급변하고 변하고 있다. 그럴 때 본인만 살아남기 에도 빡센 세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런 시대에 내가 살아야 조직이 산다. 그래서 어떤 나의 그 전문성을 키워서 내가 이거를 극복했던 경험을 쓰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 문항에는, 5번 문항에는 공존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둘 중에 선택을 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존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본인만 살아남는 생존을 하는데, 여기서 이 본인만 살아남는 생존을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서술만 잘 해주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의 경험했던 사례가 더 이 기반이 돼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특정 직무 관련된 전문성을 깊이 있게 쌓아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런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제대로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생존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나는 어떤 나의 전문성 그리고 본인만 살아남는 생존 능력을 키워놨다. 이게 이게 나의 전문성을 키워서 내가 나만 살아남는 게 이런 게 모여야 그 조직이 더 튼튼해지고 조직력이 있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초반에 첫 두 줄에 이 본인만 살아남는 생존의 의미 딱 보면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취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또 자기화시키면 되는 거다. 나는 그 본인만 살아남는 생존을 선택하겠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정말 이런 급변하는 세대에 내가 지금 팀 안의 조직원으로서 내 스스로도 전문성을 쌓아서 자생력을 갖는 것이 결국에는 조직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경험이 기준이 되라. 그래서 공존과 생존을 선택하되 그거는 써라. 자, 여러분들 제가 또 공존하면 대부분이 보신 분들 다 공존을 쓰실 거기 때문에 이 5번 문항에 대해서만큼은 해석을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접근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재 의도는 결국 뻔한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서 제가 이 내재 의도를 그냥 잠깐 일시정지해서 보셔도 되는데요. 결국 뭐 희생을 해서 뭐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결국 어떤 상급자 아래서 상급자를 모시며 인고의 세월을 버티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에 있는 정점인 사람들은 이런 걸 알고 있고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확실히 챙겨야 될 때는 확실히 막 챙기지만 희생해야 될 때는 한없이 희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관련 경험으로 적절하게 어필해주면 될 것이다. 그리고 눈앞에 본인만 살아남는 행동을 선택한 것이 아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힘을 기르기 위해 잠시 희생했던 경험을 적어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희생을 경험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잠깐 힘을 기르기 위해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준비해오고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단은 그 상급자 아래서 일을 배웠고 그리고 내가 조직 사회 동아리 팀 본인 활동 중에서 나의 힘을 기르기 위해 잠깐 희생했던 느낌을 적어야 되지. 나는 그 시키면 내가 다 알아서 했고요. 다 그걸 맞춰서 해주고 내가 다 헌신하고 이런 봉사한 사람입니다. 라고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들 듣고 나서 뜨끔했을 텐데요. 그런 걸 원하는 문항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의 스토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내재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번, 1번은 금방 했습니다. 본인의 진정성을 가지고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를 그냥 적으면 되고요. 경제적 자유라든지 실제로 내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고 그거를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되어주세요.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뤄나갈 건지를 내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속성이야, 지속성. 꾸준한, 지속성.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얼마나 이거를 꾸준히 오래. 자, 여러분들. 1개월 꾸준히 하는 거, 2개월 꾸준히 하는 거, 6개월치 꾸준히 하는 거, 11년 꾸준히 하는 거, 2년 꾸준히 하는 거, 5년 꾸준히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 성공한 사람들한테도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꾸준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이걸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그 꾸준하게 지속성 있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적어주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이거 500자고 간단하게 쓰세요. 자신의 생각을. 자, 우리 마지막 1번. 네. 여기서는 딱 1번 보자마자 이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거고 그 관련돼서 네.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해주는 인물을 선정하면 된다. 그러면 이 빨리 그 선정을 하되 내가 왜 이런 인물을 선정했는지 그런 배경 이유도 뒷받침해주고 짧게 써주고요. 일반적으로는 뭔가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뒷골이나 성공에 이르는 인물을 선정해 주신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조금 유능하게 접근하려면 아까 말했던 이런 다른 문항에서 자신을 경험을 뒷받침해주는 인물의 성격을 써둔 것이 좋을 거다. 근데 제 생각은 아까 3번에서의 이런 인물을 배려는 자세, 문제 해결은 인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재, 겸손한 인재,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인재 그런 느낌을 주는 인물을 선정하는 것도 좋을 거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실패도 굴하지 않고 뭔가 집념과 질투가 드러나도 좋은 인상을 줄 거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색깔을 중요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 그냥 뭐 나는 책임감이 강하다, 뭐 일반적인 성실하다, 뭐 이런 느낌의 인물을 쓰는 것보다는 그거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늦게 올리긴 했는데 좀 이제 다시 좀 박차를 가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은 목표가 비싸입니다. 네.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